안녕하세요. 연세반디 치과교정과 원장 백인규입니다. 오늘은 교정치료를 많이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치료가 진행되는 그런 절차와 순서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큰 틀에서 교정치료의 순서를 살펴보면 교정장치를 붙이기 전에는 정밀한 진단 및 치료 계획이 필요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이런 인상 체득을 통해서 환자분의 모형을 얻고, 그다음에 그 인상 체득한 자료와 옆얼굴이나 파노라마 엑스레이 찍은 자료를 분석을 해서 이런 자료 바탕으로 환자분에 맞는 치료 계획을 세우고 장치를 부착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장치를 부착을 하고 치아 배열을 먼저 하게 돼요. 우리가 형상기억합금이라고 하는데 그 얇은 철사를 이용해서 올바른 위치에 있지 않은 치아들을 배열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치아의 높낮이를 맞추게 되고 회전된 치아를 돌리기도 하고, 그래서 위아래를 개별적으로 치아를 배열하게 되고, 배열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우리가 두꺼운 변형성이 없는 딱딱한 철사를 넣은 채로 치열의 전후방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치를 하신 분들은 그 공간 폐쇄를 하게 되는 거고, 이를 안 빼신 분들은 교합관계 개선과 그다음에 치아의 전후방 이동을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배열 그리고 당기는 단계가 맞춰지게 되면은 이제 마무리 단계로 넘어가는데, 마무리 단계에서는 이제 교합에 안착을 시키게 되고, 그다음에 세세한 치아 이동을 통해서 마무리 쉐입을 이루게 됩니다. 마무리를 한 다음에 장치를 당연히 떼게 되는데요. 이제 브라켓을 떼게 되면 장치를 떼고 그냥 끝이 아니라 우리가 유지 장치라는 걸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안쪽으로 안 보이게 앞니 쪽은 고정성 유지 장치 이런 걸 붙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금니까지 꽉 잡고 전체적인 치아의 앞뒤 이동을 막아주기 위해서, 혹은 폭의 변화를 막아주기 위해서 뺐다 꼈다 하는 가철성 유지장치를 동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지장치도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서 환자분의 바뀐 교정 상태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먼저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전신 질환이 뭐냐, 예를 들어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치조골이 좀 더 안 좋기 때문에 치아 이동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이 그런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또 혹시 복용 중인 약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아스피린 계통의 그런 진통제들은 치아 이동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미리 알아야 되고요. 또 최근에 혹시 치과 치료를 받은 전력, 보철 치료를 받은 전력, 그리고 혹시 치과에 가서 어떤 향후 치료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나, 이런 것들도 교정치료 의료진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배열을 할 때는 초반에는 좀 얇은 철사와 그 다음에 이렇게 낭창낭창한 철사를 쓰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아무래도 이런 볼 끝 쪽이라든지 이런 입술 안쪽에 처음에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최대한 환자분들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처음에 장치를 붙이고 나서는 한 달에서 한 3달 가까이는 우리가 왁스라는 거, 녹진녹진한 초 같은 건데, 그런 거를 그 찔리는 면에 붙여서 환자분의 적응을 좀 돕기도 합니다. 우리가 늘리지 않게 해야 됩니다. 끼는 시간 자체를.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는 그걸 하는 이유는 우리가 교정한 상태를 잘 잡아주기 위해서 하는 거여서 처음에는 대개는 풀타임에 가깝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많이 하고 약간씩 줄이는 방향으로 가철성 유지장치를 줄여나가야지, 처음에도 하루에 한 반 정도 끼거나 잘 때만 끼고 나면 전체적인 끼는 시간 자체가 너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많이 껴서 어금니 위치나 이 치아의 전후방 위치를 안정적으로 잡아놓은 다음에 치아의 동요도가 줄어들고 교합 상태가 안정적으로 바뀌게 되면 이제 의료진의 판단 하에 아마 줄이는 그 시간을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이제 이런 게 다 환자분들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막 틀에 맞추듯이 하는 건 없지만 그 의료진의 지시하에 잘 맞춰서 해주셔야지 전체적인 끼는 기간 자체를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정성 유지장치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정성 유지장치는 보통 앞니에 붙인다고 설명드렸는데, 우리가 앞니 같은 경우에는 교정치료의 유지기간이 충분히 지난다고 해도 그 이후에 잇몸이 약해지거나 무는 힘 때문에 치아 위치가 약간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정성 유지장치는 가급적이면 끝까지 가져가는 게 좋고, 공간이 있었던 분들은 재발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고정성 유지장치를 정말 끝까지 잘 보존을 하는 게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교정 치료의 간략한 절차와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교정 치료가 아무래도 치료 기간 자체도 굉장히 길고, 환자분들도 뭐 비용적으로나 그다음에 본인 시간적으로나 이렇게 희생하는 부분이 많게, 환자분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의료진의 손바뀜 없이 한 방향으로 치료를 진행해야지 안전하게 잘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도 이제 이런 간략한 순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교정 치료 받을 때 이제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이해하는 데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